네, 안녕하세요. 가핑거 주식TV입니다. 어제 영상을 찍고 지금 하루 만에 다시 영상을 올리게 되었는데, 제가 어제 영상에서 잠깐 지나가는 말로 저희 관점을 살짝 얘기를 해드렸는데, 지금 살짝 그러니까 오늘장에 반등이 나오더라도 웬만하면 현금화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사실 내드렸어요. 왜냐면은 코로나로 관련된 거가 지금 해결된 것이 사실상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인버스를 샀던 저에게는 굉장히 다행이었는데 다른 분들은 아침에 이렇게 뭐 잘 그렇게 현금화를 좀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원래 다 오늘 시작하고 갭이 얼마큼 뜰지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그래서 오늘 다 정리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이제 아침에 8시 되자마자 이제 미국 장이랑 미국 선물을 한번 봤죠. 선물을 봤는데 선물 보니까는 미국의 이제 다우랑 나스닥 선물 지수가 하한가에 가 있는 거예요. 하한가가 가지고 하한가 걸려서 이제 가면은 이제 매수는 되고 매도가 안 되고 그대로 야간장은 그걸로 거의 끝이더라고요. 이미 하한가를 가버려가지고. 원래는 하한가 가도 매수가 많으면 올라가고 하는데 이제 매수가 돼도 매도가 안 되니까 거의 장이 멈춰서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다면 이거 좀 기회가 오늘 오겠는데 싶어가지고, 원래는 장 시작하자마자 갭 뜨면 바로 던지려고 한 거를 제가 버텼어요. 버티고 들고 있어서 결국 오늘 뭐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해도 결국 나중에 내려가지고 이제 인버스가 상승으로 끝났는데 이제 나스닥 이제 미국 선물이 하한가를 갔잖아요. 그럼 이제 오늘 저녁에 이제 본장이 열리게 되면은 걔네 분명히 개파락을 해서 시작을 할 거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연준에서 이미 금리 인하에 관한 얘기까지 해서 쓸 수 있는 카드를 지금 많이 다 썼어요. 그런데도 한가가 지금 나왔다는 건데, 그럼 거의 무조건 개파락으로 시작을 할 거예요. 오늘 저녁에 하는 그 선물도. 그러면은 그렇게 하한가를 시작하는데, 이제 문제는 하한가에서 그대로 쭉 헬로 가느냐, 아니면 하한가가 아니라 개파락해서 그대로 헬로 가느냐, 아니면 개파락 한 다음에 반등이 나오냐, 이 차인데, 저는 사실 지금 호재적인 긍정적인 뉴스가 사실 없어서 앞으로 좀 길게 보면은, 길게까지는 안 보고 짧게 봐도 한동안은 큰 하락이 더 나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버티고, 마지막에도 올랐을 때 사실 팔진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보다가 이제 6시 지금 시간을까지 봤는데, 이제 좀 장 끝나기 전에 이제 유럽장이 열렸죠. 유럽장 열리자마자 진짜 마이너스 10% 이렇게 떨어져 버려가지고 지금 개박살 나면서, 갑자기 이제 또 인버스가 시간에서도 오르기 시작해서 1점 몇 프로가 올랐어요. 보면은 인버스 처음에 시작하고 오늘도 우리나라 하락장이 나오고 해서 많은 뭐 개미들이나 개인들이 많이 사고 해가지고, 이제 좀 마지막에 좀 많이 내렸지만 다시 시간 외랑에 레버리지 쪽으로 돈이 들어오고 인버스가 좀 떨어지는 모양을 보였는데, 다시 그 유럽장이 열리자마자 다시 상황이 완전 역전되면서 지금 좀 인버스가 지금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사실 내일도 거의 하락을 할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지금 이미 유럽장이 개박살이 났고, 미국장도 일단 시작이 하락으로 시작할 확률이 굉장히 높고, 어제 그 선물을 보면은.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그 전에 지금 금요일날 자른 금액이 워낙 커가지고 어차피 손절이긴 한데, 어차피 손절이고 3월달은 망한 건 맞아요. 저는 일단 3월달은 망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인버스 좀 크게 태운 게 오늘 좀 올라줘가지고 조금이라도 뭐 만회를 할 수 있었는데, 다른 분들은 오늘 아침에 막 이렇게 빨간불 들어오고 할 때 탈출을 잘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저 같으면은 만약에 미국 선물 이 시장을 알고 계신 분이라면 오늘 빨간불 들어올 때도 굉장히 무서웠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웬만하면 정리를 하는 게 좀 좋았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오늘 다들 아시다시피 오늘부터 이제 6개월간 이제 주식시장에서 공매도 금지를 했어요. 그래서 공매도 금지를 하고 나서 오늘 첫날에 이제 그 움직임을 보신 분들이 있으실 때고, 안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저는 그 움직임을 계속 봤거든요. 근데 봤는데 사실 공매도가 오늘 금지가 아니었고 내일부터 금지였으면 저는 오늘 개파락으로 무조건 시작했을 거라고 봐요. 왜냐면 아침에 다우랑 나스닥이 진짜 선물이 떡락을 해가지고 하한가가 갔기 때문에. 사실 이 케이스가 얼마 전에 있어요. 저번 주인가가 또 아마 그랬을 거예요. 주말에 금요일날 끝나고 미국 선물장이랑 떡상하고 우리나라도 월요일날 오른다 했는데, 아침 되자마자 미장 떡락하면서 우리나라는 갭
못 띄우고 그거를 못 띄워서 우리나라는 바로 떡락하고 그게 있었거든요. 사실 저는 주말에 되게 힘들어 하면서도 제발 월요일 날 아침에 미장 선물 떡락해라 이 생각을 약간 한 다음에 그래서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그거를 본 건데 어쨌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선물장을 보셨던 분들이라면은 좀 가지고 있기 좀 무서웠을 거예요. 그래서 많이 팔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공매도가 또 금지가 됐잖아요. 금지가 됐기 때문에 그 외국인들이 마음껏 던지지를 못해가지고 사실 하락의 폭은 생각보다 크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빨간불이 들어고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래서 그런지 지금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굉장히 뭐라고 하지 원래 계속 매도를 막 치는데 매도 매수를 진짜 왔다 갔다 계속 하더라고요. 이게 포지션이 얘네가 잡기가 좀 애매한 게 공매도를 일단 금지해 버리니까 매도 매수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얘네도 마음껏 던지지 못하고 막 그거를 컨트롤을 못 하는 거죠. 왜냐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이 없으면 그걸 또 못 던지니까 물량이 없어도 던진 다음에 떨어뜨려 놓고 사고 하는 게 이런 장에서 이런 하락장에서 정말 돈 벌기 쉬운 방법인데 이제 자기네들이 가지고 실물로 가지고 있는 것만 물량을 던질 수가 있으니까 또 이제 그게 안 돼가지고 하락폭이 사실 공매도 금지로 인해서 이제 방어가 되는 하락폭이 굉장히 효과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인버스를 산 저에게는 좀 안 좋은 거일 수도 있었겠지만 또 뭐 저 개인적인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장에 여러모로를 본다면 사실 공매도라는 게 좀 제한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뭐 공매도로 인해서 당연히 얻어지는 뭐 이런 주식시장의 활성화 이런 이득인 점도 있지만 너무 이게 제한이 너무 없다 보니까 이제 너무 진짜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단타만 치고 진짜 시장 장만 흔드는 그 역할을 많이 하는데 과연 그게 도움이 되나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도움이 되나 경제에 도움이 되나 하면 저는 사실 아니라고 보거든요. 뭐 짧게는 다를 수도 있어요. 짧게는 아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장의 흐름이랑이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짧게 보면 그렇지만 길게 보면은 저는 어느 정도 제한을 두고 좀 그런 거에서 공매를 쉽게 못하게 하는 그런 게 있는 게 좋다고 일단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일단 공매도 금지 시행 첫날 모든 게 다 정지가 되고 해서 확실히 하락폭이 전 이 정도면 많이 커버를 했다고 보거든요. 그래도 왜냐면은 맘껏 못 던지니까. 근데 이제 미국 장 그거를 봤을 때 아,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일단은 지금 포트폴리오 다 정리하고 인버스 하나만 들고 있어가지고 그런데 일단 오늘 지금 시외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럽장이 시작하자마자 떡락을 했어요. 10% 떡락을 해가지고 지금 시외에서도 지금 갑자기 인버스 떡상하고 레버리지 떨어지고 아마 내일도 별 이슈가 없으면 갭으로 지수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오늘 밤에 미장에서 거의 하락으로 시작하는 거는 거의 확정이고 이제 하락에서 이제 상승이 가느냐 상승으로 올라가느냐 하방으로 가느냐가 좀 그 차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 밤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사실 하시는 분들 다들 힘드실 거예요. 힘드실 건데 이제 오늘 많이들 반등이 나왔을 때 이런 선물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셔가지고 좀 정리를 하셨길 바라고 정말 제가 어제 올린 영상 보신 분들도 그거를 보시고 한 분이라도 제 영상을 보고 약간 포트를 조금 줄이거나 비중을 줄이거나 뭐 그랬으면 조금 더 좋았을 텐데 제발 한 분이라도 있기를 좀 바라면서 오늘은 뭐 갑자기 유럽 증시 이게 나오고 해가지고 갑자기 떡락돼서 지금 현재 세계에 떨어질 만한 이슈만 되게 많아요. 이거는 여담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제가 왜 하방을 더욱더 강하게 보냐면 제가 좀 오래됐죠. 저 학창 시절에 옛날에 제가 캐나다에서 한 1년 정도, 1년 조금 넘게 그 정도에 유학을 했어요. 유학을 하고 뭐 또 제가 여행 같은 걸 좋아해서 세계 여기 이 나라 저 나라 되게 많이 다녀봤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처럼 의료 시스템이 이렇게 잘 돼 있고 이런 나라가 진짜 없어요. 근데 제가 북미 지방 캐나다에 오래 살았으니까 캐나다랑 가까워서 미국도 되게 자주 갔거든요. 캐나다랑 미국의 의료 시스템이나 그 나라에서 가서 조금이라도 살아본 사람은 절대 걔네가 코로나 못 막을 거라는 걸 진짜 아마 다 100% 확신을 할 거예요. 왜냐면 의료 시스템이 우리랑 완전히 다르거든요. 완전히 달라요. 우리나라는 전체 뭐 흔히 알려져 있는 거는 우리나라 전부 다 의료보험이 돼 있어서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있고 막 이런 제도가 돼 있잖아요. 근데 걔네는 그게 아니라 거의 보험도 다 사보험이고 가격도 엄청 비싸고 거의 웬만한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그걸 못 해요. 그러니까 걔네는 병원을 정말로 큰 병 걸려서 수술하는 거 아니면은
가지도 못하고 거의 조금 돈이 있으면 집에 이제 개인 의사를 뭐 클리닉 이렇게 해서 있긴 한데 거의 담당 주치 개인 의사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뭐 점검 같은 거 받는 정도 뭐 그 정도지 사실 뭐 이렇게 뭐 조금 뭐 아프다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걔는 대부분 그냥 약국 드러그 스토어에서 그 내가 뭐 약간 몸살기나 이거 있으면 그냥 약 사 먹는 정도? 그 정도지 이게 안 돼 있어요. 방역 같은 것도 잘 안 돼 있고. 그리고 특히나 우리나라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신원 같은 게 좀 그래도 체계적으로 잘 이 추적 같은 게 되잖아요. 근데 걔네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다민족 국가다 보니까 이 멀티컬처럴이니까 얘네가 뭐라고 해야 되지? 그 흑인들만 모여 사는 동네 있고 뭐 백인들만 모여 사는 동네도 있고 차이나타운 뭐 이런 데도 있고 막 나눠져 있는데 이제 특히나 흑인들 사는 슬럼가 이런 데는 사람들 걔네 막 노숙자 불황자 이런 애들 워낙 많아가지고 이제 얘네들의 그 뭐라고 해야지 신상이나 뭐 이런 게 전혀 안 돼. 얘네 통제가 전혀 안 돼가지고 무조건 퍼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퍼질 수밖에. 그리고 뭐 차이나타운 같은 데도 가보면은 이제 막 사람들 막 완전 우리나라 그 도떼기 시장 수준으로 막 돼 있거든요. 완전 정말 나라만 서양이지 사실상 중국이에요. 그 안에 중국 차이나타운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도 막 퍼지기 정말 쉽고 병원을 쉽게 쉽게 갈 수 있는 문화도 아니고 간다고 해도 가격도 엄청나고 지금 코로나에 대한 대비도 사실 안 돼 있고 그냥 무조건 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를 굉장히 안 좋게 봤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세계 지수에 영향을 진짜 많이 받잖아요. 진짜 여기저기 얻어 터지고 맨날 다니는데 근데 특히나 이번 게 심한 이유가 뭐 미국이나 이런 서양 같은 데에서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경기가 박살나면 우리나라는 무조건 지금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정말 치명적인 타격이에요. 잠깐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실제로 기업 매출이 엄청 줄어들고 있고 수출도 그렇고 다 지금 다 박살이 나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좀 중장기적으로 안 좋게 보는 거고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저는 웬만하면 정말 오버나잇 안 하려고 하고 정말 단타만 치려고 하고 지금도 인버스니까 사실 오버나잇 한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도 뭐 키트주나 이런 것들 막 오르는 거 있는데 그런 것도 사실 사고 싶지가 않아요. 지금 무서워서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지수는 사실 갭이 떠서 엄청나게 오를 확률이 별로 없어. 엄청나게 빠질 확률은 있죠. 그래서 인버스를 한 건데 엄청나게 오를 확률은 사실 진짜 별로 없어요. 오르더라도 지수가 한 번에 막 5%, 6% 이렇게 올라서 시작한 적은 진짜 없을 거예요. 거의 막 5%, 6%, 7% 이렇게 오른 날도 거의 막 2, 3%로 시작해서 올라갔지. 그런 거는 보통 전날 시작하기 전에 아니까. 근데 떨어지는 날은 시작하자마자 막 7, 8%로 막 떨어져서 시작을 하죠. 막 개파로. 그래서 인버스가 약간 확률적으로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지금 세계 정세 모든 게 다 지금 약간 경제 대공황 같은 거를 약간 예고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저는 그런 베팅을 했고 그런 얘기를 드렸고 또 제가 외국에 살아본 경험과 이런 걸 대해 봤을 때 절대로 이 코로나를 막을 수가 없어요. 서양은 진짜로 이거를 막을 수가 없어요. 절대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컨트롤이 되는 그런 국가가 절대 아니에요. 물론 뭐 미국이나 이런 나라가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정말 그거는 나라를 봤을 때 선진국인 거지 그 내부의 이런 시스템 같은 거는 절대 따라올 수가 없거든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좁고 뭐 이런 의료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이렇게 되는 나라가 아니어가지고 무조건 퍼질 거예요. 미국에서 코로나 발생을 안 해서 모르겠는데 이미 퍼진 순간에 거의 이거는 끝났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더욱더 심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경기에도 타격이 하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뭐 포트가 지금 많이 들고 계신 분이다 이러면은 다시 한번 더 나의 포트에 대해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내가 나만의 확신이 있어서 어떤 거를 뭐 사고 이런다면은 또 그 의견이 맞을 수도 있지만 사실 지금은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원래 보통 주식이란 게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잖아요. 근데 지금 요즘에는 이렇게 오버나잇을 하고 들고 중장기를 가져가는 게 진짜 뭐라고 하지? 스몰 리턴 하이 리스크. 리턴 되는 건 정말 적은데 리스크가 진짜 엄청나다고 생각을 해요. 갭 하락으로 진짜 5% 요즘에는 그냥 5% 떨어지는 건 일도 아닌 것 같고 막 10% 이렇게 떨어져 버리니까. 근데 사실 거의 요즘 장 보면은 빨간불로 1% 상승으로 끝나고 이래도 진짜 선방한 거잖아. 다른 거 막 6, 7% 그냥 떨어지는데. 근데 이제 뭐 인버스나 뭐 그런 거는 조금 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얻을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웬만하면 오버나잇은 한동안 코로나나 이런 이슈가 들어갈 때까지는 좀 자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또 미국 셰일가스 관련으로 러시아랑 이제 또 한판 붙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 셰일가스 업체들이 지금 더 다 힘들어요. 지금 러시아에서 작정하고 걔네를 망하게 하려고 해서, 거기다가 사우디는 어차피 오펙에서 이게 협상이 안 되니까 차라리 이렇게 된 거 우리가 1일짜리라도 안 뺏겠다고 해서 거의 생산량 뭐 1300만 배럴로 늘린다고 하고 아예 설비 증가한다고 발표해 버렸죠. 그래서 유가도 지금 폭락하고 있고, 지금 모든 세계 경제가 안 좋은 쪽으로 사실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좋아질 낌새가 없어서, 지금 뭐 백화점 매매를 하신다거나 여러 이 종목을 포트폴리오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거기에 대해 다시 한번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도 주절주절 떠드는 방송도 여기에서 마치겠고, 오늘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도 모두 뭐 잘 수익이 나고 모두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